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켓 시간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예,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께 좀 주제 관련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매주 10종목씩 총 50개 종목을 기별 매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그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잘 좋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터닝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런 종목, 그런 위치, 그런 시점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올 봄, 여름 매매에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또 기별 매매 50종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또 중간중간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제 관련된 방송이 되겠는데, 역시 시점이 시점이니만큼 운용력이 이제 한 5월달 중순이 넘어가면 5월달 중순 하순으로 넘어갈수록 시장이 판이 완전히 바뀌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또 잔고 우열 그리고 매매의 결과물이 크게 바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좀 계속 드려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 관련 방송을 또 시점이 시점인 만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제는 핵심 주제는 2차 전지 장기 대세 하락 시발점이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나 최근 방송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상투이다를 넘어서 장기 대세 하락, 앞으로 2년, 3년 이상, 3, 4년 이상 동안에 장기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다 하는 내용들을 자주 또 언급드리고 있는 최근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5월달 중순과 하순으로 넘어가면서는 섹터 종목이 싹 바뀌면서 절기가 확 바뀐다. 특히 2차 전지에 있어서는 5월 달이 이제 넘어서는 시점들, 5월 중순부터는 4월 달까지는 그랬죠. 4월 달 양상까지는 급락이 나오면 또 다음 날 급반등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면 다음 날 급반등이 나오고, 이런 양상들이 지난주 초까지도 반복은 됐지만, 이제 5월 달 중순, 하순으로 접어들면은 급락은 계속 나오는데 반등은 안 나오는 양상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은 적극적인 매도의 시점들이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눌린 시점들을 매수의 시점으로 가져가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게 또 2차 전지다 하는 얘기들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개월, 2개월이 지날수록, 또 2개월, 3개월이 지날수록, 또 3개월, 6개월이 지날수록 종목의 중심값이 계속 낮아지는 양상들, 종국에 가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종목들이 웬만하면 또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토막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손절의 기회도 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기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곧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뉴스들도 2차 전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심리를 압박하고, 또 이제 매수보다는 또 매도 관점의 그런 양상들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도 지난주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최근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넘어오면서도 2차 전지 부정적인 뉴스들이 슬슬 이제 압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 자체가 새롭게 툭 튀어나온 그런 양상들보다는 이미 다 작년도 연말이나 올 연초 있어서도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시점 자체가 이제 종목이 상투를 다 쳐놓고 상투권에서 대중 투자자들에게 물량 떠넘기까지 다 해놓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뉴스들이 이미 재탕 뉴스지만 시세에는 또 영향가 있게 작용을 하는 현재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번 주 뉴스들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계속 좀 롤러코스터, 그리고 그동안 4월 달에는 급락이 나오면 반등도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반등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좀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지만, 요거는 아직 초입부 시점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고요. 최근 또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 테슬라 관련 이슈, 2차 전지 와르르 이렇게 뉴스들도 되고 있는데, 실적 쇼크에 대한 얘기. 근데 테슬라는 사실 작년도도 올해 올 연초 지금 보면은 주가가 $100 수준에서 $200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급반등한 게 연초 시점들이었는데, 사실 급반등의 이유는 작년도에 워낙 많이 빠져서였죠. 작년도 하반기에 주가가 무려 4분의 1토막이나 났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성격, 그래서 테슬라 자체가 어떤 모멘텀과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악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뭐 작년 연말이나 현재 시점이나 마찬가지 그런 시점들이 되고요. 최근 또 뭐 뉴스들 이제 슬슬 분위기 잡는 내용들 보면은 뭐 하한가 나비 효과 해갖고 뭐 포스코 관련주 또 뭐 에코프로 관련 뭐 등등이 갖고 휘청해서 최근 뭐 폰지 작전주들과 함께 또 2차 전지주들도 상당히 경계심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현재 또 시점들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과잉 관련된 이야기들 앞으로 공급은 서로 지금 뭐 우리나라든 또 중국이든 미국이든 공급은 내년도 내후년도 엄청나게 공급 물량이 많은데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미국이든 또 유럽 또 우리나라 역시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 그럼 결국 어떤 산업이든 이 공급과 수요 있어갖고 공급이 압도하는 시점은 끔찍한 시점이죠. 오히려 마진을 못 내고도 시장에다가 물량을 밀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치킨 게임에 빠지게 되고 치킨 게임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업체들이 거기서 버티는 회사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지만 버티지 못하는 회사는 결국 부도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 돼 있는데 현재 그런 우려감도 상당히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속성들로 봤을 때 장기 대세 하락의 시발점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장기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라면은 2월달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뭐 LNFP들이 갖고 특정 종목을 강하게 올려치는 흐름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거는 과거 삼성전자나 카카오의 사례에서도 한번 우리가 반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이슈와 또 희망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압도할 때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기업에 있어서 이제 완전 먹구름이 드리운 이제 상당한 기간 2, 3년, 3, 4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부정적인 이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면은 거기서도 주가를 올려치는 사례들은 최근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일단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를 갖고선 꾸준히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있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압도하는 어떤 상황들이 오면은 거기서 주가를 올려쳐버립니다.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 때문에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세, 이 종목이 거의 한 보름 동안에 맨날 오르더라. 이 종목이 이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도 혼자서 강하게 오르더라. 이러면 이제 대중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갖고 계속 주식을 사주고 또 고점에서도 사주고 하는 양상들이 되고요. 반면에 뭐 아무리 내용이 좋고 그래도 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들에서는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앞으로 드리워진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 주가를 강하게 올려치는 경우 보름 한 달을 놓고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거의 한 배 이상 강하게 올려치는 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길게 전개될 때 나타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데 가장 최근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사례가 되겠죠.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각 있게 오르는 그렇게 막 한 2달 동안의 주가를 막 더블씩 올리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도 거의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꾸준히 올리는 회사가 그리고 기업도 과거 80년대에는 뭐 반도체에서도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뭐 3류 내지는 거의 초보 단계였지만 계속 1류와 초일류를 향해 가면서 계속 기업이 성장해 나갈 때는 주식을 무식하게 올리지 않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무식하게 올려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은 2020년 11월 달에서 2020년 1월 달까지의 2개월까지의 양상, 2개월 동안의 양상들이 있어서 보면은 삼성전자 당시 거의 한 2달 정도죠. 11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1월 한 10일, 13일 거기까지 딱 2달에 걸쳐서 주가를 2배 강하게 띄우는 그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듯이 요 시점 전까지는 20년도 고점부에서 2배를 2달 동안에
확 끌어당기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면은 항상 그래도 초일류 내지는 일류로서 특히 양대 산업 부분이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스마트폰 양쪽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1등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등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인류와 격차 어떤 기술적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들은 없는 양상들이었던 반에 여기서 이걸 탁 올려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양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이슈만 계속 튀어나오죠. 21년도, 22년도 넘어오면서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애플과의 격차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이제 뭐 스마트폰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애플과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을 같이 다투기보다는 2류 내지는 3류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이슈들, 막 발화 이슈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또 이슈가 계속 나타나는 게 또 2021년, 22년도의 양상들이었고요. 거기에 따라 실적은 급격하게 또 둔화되는 그런 양상들. 반도체에 있어서도 과거의 시점들 2000년대, 2010년대 계속적으로 어떤 시점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뭐 1등, 2등, 1등, 2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들은 있었어도 계속 인류와 초인류를 향해 가던 삼성전자가 딱 이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는 갑자기 2류, 3류 TSMC와도 이제 그 격차 자체가 너무 벌어져 갖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뭐 우려감들도 나오는가 하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2010년대까지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결과물로 보여주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기술로 보여주는 삼성전자였는데 2021년, 22년 이런 시점들 되면은 이제 막 3나노에 있어서 엄프를 시작하죠. 사실 뭐 거의 준비가 안 된, 기술적으로 준비 안 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3나노에서 이제 TSMC를 제압했다. 그런 기술을 지금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팔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일본의 뭐 아사히나 이런 쪽에서 팔긴 뭘 파냐. 중국에 조그만 코인 업체 거기다가 뭐 조금 납품한 거 가지고 그걸 팔았다고 하느냐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항명을 못 하죠. 그게 팩트니까 항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3나노 있어서도 사실 지금 벌써 성과물을 보여준다고 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아무 그 이후에 후속 뉴스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 있는 등 계속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2개월 동안 2020년 11월에서 1월 동안 2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과거와는 달리 주가 2배 올라가도 이렇게 거의 한 1년 반, 2년에 걸쳐서 추세적으로 꾸역꾸역 차분히 움직이는 삼성전자가 2개월 동안에 확 올려치는 고점에서 확 올려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악재 뉴스들 그리고 또 실적의 이제 또 둔화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게 돌변하는 이런 양상들 즉 주가를 이렇게 올려친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이제 부정적 상황에 노출됐을 때도 주가를 확 올려침으로써 대중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떠넘기고 이제 상투에서 그야말로 이제 손을 털고 나가는 단계를 만드는 게 또 주식이 하나의 속성이다 하는 그런 면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도 그런 면들은 볼 수 있었죠. 카카오에서도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주가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주가에 있어서 그렇게 특징적으로 크게 막 쳐올리기보다는 주가를 꾸준히 올리는 단계가 2017년에서 2020년 가는 그런 단계들이었는데 주가가 그래도 거의 한 7배 가까이 올렸었죠. 2017년 기준으로는 꾸역꾸역 한 7배 정도, 2019년 기준으로도 꾸역꾸역 한 5배 정도 올린 그런 시점들이 있어서 2020년에서 또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보면은 주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3개월 동안에 강하게 올려 또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죠. 주가를 한 9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월봉 갑자기 올려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요게 나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나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들도 뭐 다 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부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사항들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대세 하락의 상황들이 나타나 있는데 카카오도 딱 요 시점 마지막 최후의 슈팅 이제 고점부에서의 최후의 슈팅을 주고 나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슈에 이제 막 노출이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빅테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도 또 이거 상장할 거 저거 상장할 거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갈 일만 남았다, 계속 오를 일만 남았다 하고선 대중들이 열심히 사던 시점들이 2021년도 여름이었는데 그 시점 대비 주가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많이 빠진 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 뉴스들, 별의별 뉴스들이 이제 막 다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먹튀 논란부터, 주식에 대한 뭐 먹튀 논란, 그리고 또 이제 고평가 논란, 가장 근원적으로는 항상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고평가 논란으로 시작을 해왔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뭐 먹튀 논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작년도 한 여름 가을쯤 되니까 막 심지어 데이터 센터에 막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뭐 서비스가 다 며칠 동안 먹통이 되는 등 뭐 그런 이슈들까지 이제 노출돼 있는데, 이게 주식의 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속성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2차 전지에 있어서 이런 식의 거의 한 3년, 4년 이상의 장기 대세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역시 같은 특성들을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올 지금 2월 달 양상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주를 전반적으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딱 특정 종목 중심, 가장 뭐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LNF 등등 해갖고 딱 한 6개 정도, 7개 정도의 이제 대형주, 그리고 이제 밑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은 소부장 쪽에서의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작전 성향의 종목들이죠. 뭐 해외 자원 관련, 뭐 이제 리튬 광산을 뭐 개발한다, 뭐 등등 그런 작전 성향의 종목들을 또 이제 끌어올리고 그런 양상들이 나왔던 게 지금의 시점들인데, 이건 역시 같은 양상. 지금 LNF가 LNF를 가장 뭐 보편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 상황들이라면은 LNF의 주가 차트는 어떤 양상으로, 주가의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야 가장 정상적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도 말까지의 LNF의 주가 흐름들이었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있어서도 계속 순항하고 정상적인 사이클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이라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조정을 줬겠죠. 그건 기업 가치가 나빠서 그리고 후저서라기보다도 이건 이미 2020년도에서 21년 넘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또 퍼수준도 크게 올라가고 많은 또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차분하게 여기까지 내려주겠죠. 주가에 있어서 2023년도 양상들이 있어서는 주가를 차분하게 낮춰주고, 23년도와 24년도 양상에 있어서는 또 어떤 양상? 그러고선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반락 후에 또 손바뀜을 가져가는 양상,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나 26년에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신고가로 폭등하는 양상, 이게 가장 정상적인 궤도의 차트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헤드앤숄더까지 다 만들어 놓은 현재 요 위치에서 뭘 만들어 버려요? 슈팅. 2개월 동안에 강한 슈팅을 주고, 그러고선 이제 대중들한테 물량 떠넘기고선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삼성전자가 2020년도 11월 달에서 2021년도 1월 달까지 2개월 동안 위에서 끌어올린 거랑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왜? 그러고 나니 그러니까 주체 세력들, 시장의 주체 세력들과 시장의 메이저들은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장기 침체에 접어드는 시점들이 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2월 달과 3월 달에 있어서 확 올려쳐 버리는 양상. 삼성전자가 2021년, 22년, 23년 장기적인 이제 하향기, 장기적으로 부정적 이슈에 노출되는 시점, 장기적으로 실적 쇼크에 향해 가는 시점들, 그걸 앞두고선 고점에서 주가를 2달 동안에 확 올려친 것과 마찬가지의 양상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죠. 주가에 있어서는 일단 어떻게 할까? 주가에 있어서는 줄줄줄 계속 흐르죠. 줄줄줄. 연말으로 갈수록, 내년도로 갈수록, 내후년으로 갈수록 주가도 이제 줄줄줄 흐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또 기업 자체, 기업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 자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들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노출되면서 역시 또 실적에 있어서도 계속 1년, 2년, 3년 실적이 하향하고, 실적이 하향하는데 또 적자가 나오고,
또 치킨 게임은 심화되고 심화되는 치킨 게임의 와중에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부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내년도, 내후년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그널이다 하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섬찟할 수 있는 그 섹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섬찟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자료 화면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하나씩 내용들 보겠습니다. 이런 2차 전지가 이제 장기적인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다 하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되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자, 아직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서 물 좀 잠깐 먹고 하려고요. 자, 다음 이제 자료 화면 잠시 이제 보면요. 화면을 안 돌려주시네. 물 좀 잠깐 먹고 하려고요. 자, 지금 최근 보면은 이제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어갖고 그 공매도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별로 하나씩 또 데이터들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제 바뀌었고요. 또 감기가 꽤 오래 가죠. 지난주도 계속 감기였는데 이번 주도 아직 감기가 그렇게 낫진 않았어요. 자, 그 공매도 밑에 이제 요 차트의 이제 하단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 수량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는데 공매도가 그렇다고 이제 막 주가 붕 띄워놓고 고점에 와서만 늘어난 건 또 아니죠. 최근 기조들 보면은 그 이전 시점들 여기도 역시 고평가 논란에는 상당히 이제 놓여 있던 그런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21년도 하반기 그리고 22년 뭐 작년도까지도 공매도가 특히 급증하는 단계는 작년도 이제 여름부터 나왔죠. 작년도 여름. 요 등락 구간이 있어서도 중간 이후의 단계에서 공매도가 상당폭 늘었다가 오히려 주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최근 기조에 있어서도 이제 역시 공매도 뭐 외국계든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한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는 이 공매도 이 공매도를 통해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크게 지금 늘어나 있는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이미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현재 또 시점들은 되고 있고요. LNF에 있어서도 역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지금 단계들 벌써 2021년도 10월 달 여기부터가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좀 늘어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그러고 지금 작년도 이제 연말까지도 대략 가격권 20만 원에서 25만 원 가격권 거기서도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단계가 되겠는데 최근 3월달, 4월달, 5월달에도 공매도가 사상 최대치를 지금 뚫고 넘어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 여기 지난달 초나 이런 시점에 여기서 보면은 야 이게 공매도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20만 원대 한 초중반에 이렇게 상당 기간 있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그거보다 높은 위치니까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고서는 오히려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는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무도 쇼커버링을 하지 않죠.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공매도 수량을 더더욱 늘리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러고선 주가가 다시 반락해서 여기 와 있어 보니까 또 어떤 양상들이 돼요? 그럼 이제 공매도 위주 여기도 이제 폭탄 매물들이 가득 안겨 있는 상태 여기도 폭탄 매물들이 가득 안겨 있는 상태 현재 시점에도 이 폭탄 매물들은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시점들에 있어서 주로 쓰는 방식들은 과거 꼭 그런 방식을 쓴다기보다도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이슈들이 노출이 되고 부정적인 이슈들 속에서 또 실적과 아니면 기업의 이제 근간 기업의 또 실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훼손하거나 기업 가치를 또 이제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가져감으로써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이후 시점에도 사람들이 쉽게 뛰어들고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일상적인 양상들이다 하는 내용들이 또 되고요. 다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이름 바꾼 포스코 퓨처엠도 특히 최근 기조들 3월달, 4월달에 공매도 수량은 아주 극적으로 지금 다이나믹하게 좀 크게 늘어있는 시점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첨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올 2월달, 3월달 기조에서 조금 막 반등이 나오는 척만 했지
사실 오르지도 않았죠. 오르지도 않았지만 현재 요 이제 2월달, 3월달에 등락 구간들에 있어서 보면은 공매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공매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오히려 2022년도 작년도 연초 주가가 이제 고점을 치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주다가 여기서 이제 초대량 거래가 지금 나타난 시점들이 2월달, 3월달, 4월달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까 그럼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소부장 기업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 그래도 고점 정도는 다시 이제 올라서겠지. 그리고 고점을 관통하고 뚫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대중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가담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이 공매도 폭탄 매물 받아준 것 그리고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결국 또 물리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항들은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재료, 부정적인 내용, 실적 감소, 실적 둔화, 치킨 게임에 있어서 이제 실적 우려, 그리고 기업 또 도산 이슈 등등 해갖고 주가가 빠지는 양상들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를 잔뜩 쳐놓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저점부에 이제 공매도를 청산해서 이익을 확보하고 우리 또 대중 투자자분들은 이걸 이제 또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낮은 가격에 갖고 또 이제 주식을 또 팔고 나가는 과거 어떤 섹터들 계속 반복됐던 그런 악순환이 똑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산업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이슈들로 지금 나타나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도 이미 연말부터였죠. 작년도 4분기는 2차 전기차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되던 시점들이 작년 4분기였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월 달에 갑자기 에코프로비엠을 포스코케미칼을 확 올려치고 나니까 잠시 기억이 조금 2, 3월에 올려친 기억만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이슈, 새로운 이제 뭐랄까요, 우려감의 이슈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는 작년도 4분기였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대한 이슈들.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3원계 중심의 이제 배터리들인데 3원계가 글로벌에 있어서 이제 입지가 갑자기 작아지는 양상들이 되면서 오히려 구닥다리, 후진, 중국의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그 부분을 메꾸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강하게 부각된 게 이제 작년도 하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4분기 이후가 과연 2차 전지가 친환경이냐 하는 그런 전기차가 또 이제 친환경이냐, 탄소 저감에 일이라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느냐 하는 그 논란에 휩싸였던 게 또 작년도 하반기고요. 그리고 가장 또 발화 문제, 벌써 3, 4년 이상 전부터 이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폭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도로상에서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막 어디서 뭐 톨게이트에서 그게 폭발이 일어나서 어떤 또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걸 또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발화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각을 시켜준 게 작년도 하반기인데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막 들어차니까 주식은 어떻게 했다? 2, 3월 달에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확 올려쳤다. 이거는 무엇과 똑같아? 그렇죠. 삼성전자의 2020년 11월, 1월, 11월, 12월, 1월 초로 가는 2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를 2달 동안 2배로 올려쳤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거는 결국 중장기적인 대세 하락, 중장기적인 부정적 이슈의 노출 시점에 거의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하는 내용들 되고요. 특히 중국 전기차의 이제 수출 증가 경쟁 심화, 참 많은 다양한 섹터들이 있지만 중국이 오히려 그 매출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이쪽에 또 자원, 리튬이나 이런 자원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1위를 가져가는 지금 유일한 섹터가 전기차 시장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국 전기차, 중국이 1위를 가져가 버리면은 사실 한국은 어디 설 입지가 없어 버리는 거죠. 보통 보면 어떤 산업이든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딴 쪽이 1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럼 한국이 오히려 중국은 굉장히 싼 인건비와 싼 기술 수준, 그러나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속에서 우리는 기술은 최고 수준이고 가격은 오히려 좀 최대한 맞춰줄 수 있다 해갖고 그걸로 어떤 산업이든
중흥하고 부흥하는 양상들이 돼버리는데 중국이 이를 가져가 버리면 한국이 껴들 어떤 입지가 없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럼 기술적인 우위, 그쵸? 기술적인 우위도 이게 뭐 삼원기 이런 게 대세가 돼버려야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데 대세 자체가 오히려 중국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 버리면은 어디 껴들 틈이 없는 그런 양상인데 현재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그런 지금 양상들이 그렇고요. 현재 보면 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뭐 수출 대수 뭐 증가 있어서도 상당히 2021년도, 22년도 좀 압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주로 중국 전기차 수출은 유럽이죠, 유럽 시장. 유럽 시장에 있어서 한국 국내나 오히려 딴 기타 국가보다는 중국이 좀 계속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또 그쪽에 인프라도 좀 중국 중심으로 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자체 또 글로벌 점유율에 있어서도 CATL이나 BYD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21년, 22년, 23년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삼성 SDI 그리고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은 계속 점유율이 좀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계속 또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보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좀 집중한 중국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한 중국. 물론 삼원계가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품목이지만 대세 자체가 다시 리튬 인산철. 리튬 인산철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질이 떨어지니까 충전을 시키고도 굉장히 이제 짧은 주행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삼원기에 완전히 밀릴 것이다 하던 시점들이 벌써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2021년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뭐 삼원기가 당연히 대세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어디 껴들 틈은 없다. 그건 뭐 완전 한물 간 거다 했던 게 21년도, 22년까지만 해도 거의 22년 연초까지만 해도 상식적인 부분이었는데 작년도를 넘으면서 갑자기 중국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성능을 급격하게 또 괜찮게 제법 삼원계 비슷하게 또 만들어내고요. 또 삼원계에 있어서는 또 그 다음 이제 단계 전고체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들 있어가지고 또 환경 문제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금 또 이게 한번 또 삼원계 배터리가 또 이게 만들어지면은 다시 원래 이제 품목들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한번 또 이제 이 배터리로 만들어지고 나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환경 관련된 이슈에도 갑자기 또 노출이 되고 하던 게 이제 작년도부터의 이야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닥다리 품목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기술로 대체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 잡아야 되는 시점이 오히려 구닥다리 품목이 다시 훨씬 또 성능이 고성능이 되면서 이제 좀 대세가 다시 돼버리고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삼원계 이런 쪽들이 오히려 또 부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지금 시장을 한번 이제 판을 뒤흔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대세가 되려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차질을 빚고 있다 하는 내용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다 같은 내용들 되겠죠. 특히 또 이제 화재 안전성 이 삼원기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순식간에 또 이제 한 1000도씨 이상 올라가고 또 상당히 또 사람들이 빠져나올 틈 없이 또 화재에 그대로 이제 또 희생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슈들 요것 때문에도 또 이제 LFP 과거 지금 이 인산철 배터리가 다시 또 부각되는 그런 면들도 있고요. 근래는 뭐 전기차 화재 관련된 뉴스들이 워낙 또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언급드릴 그럴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침투율 부진에 관련된 이야기들 벌써 전기차가 시장에 있어서 성장 섹터로서 하나의 이제 축에 들어선 게 한 20년 정도 됐죠. 과거에는 뭐 90년대에도 뭐 전기차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전기차 90년대까지는 공상과학 내지는 이제 대학연구소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단계였고 산업 내지는 증권 시장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제 순환매 섹터 축으로 들어선 거는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 보면
그 골프장 카트 만드는 그 회사, 그거 주가 이제 번쩍 뜨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혹은 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그 시점마다의 섹터니까 늘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 받았겠지 그런 생각을 들지만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과거 뭐 90년대 증시 이런 데서는 물론 제약주가 있기는 있었죠. 그때도 뭐 제약주가 있기는 있었어도 그야말로 뭐 완전 소수 섹터,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떤 시점 뭐 6개월, 1년을 두고선 하나의 시장을 그냥 막 집어삼키고 그냥 대세를 만드는 그런 경우 없었고요. 그냥 뭐랄까요, 아주 그냥 이 소수 그냥 저 변두리 섹터 정도 그랬었고, 근데 2003년 4년 그때가 처음으로 바이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거의 한 장기간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선 대세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걸 보여준 게 2003, 4년 처음이고요. 그때가 이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열풍, 그러면서 맨 처음에 현재 이제 코미팜 한국미생물연구소가 상한가 열방 치면서 10배 주가가 오르고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막 또 뭐 어떤 바이오주들 한 5개 또 한 10배 치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 한 6개월, 1년 지나서는 제약자, 바이오자 들어간 종목만 뭐 들어만 가 있으면 뭐 결국은 뭐 한 서너 배씩 그냥 안 오르는 종목이 없는 상황들까지 만들었던 게 2004년, 5년 또 황우석 줄기세포 열풍. 그땐 뭐 TV 뉴스만 틀면 뭐 거의 한 1년 반 동안 줄기세포 얘기만 나왔었으니까요. 그때가 있었고, 그 시점이 마침 또 이제 전기차라는 게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테마 축으로 들어온 게 또 2003년, 4년입니다. 딱 바이오랑 같이 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20년 동안 거의 그 잊을만 하면 이제 또 바이오장 한 7, 8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씩 바이오장 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장이 왔죠.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7, 8개월, 1년 반 이런 식으로 또 2차 전지장 오고, 그리고 또 뭐 시장에 있어서는 또 뭐 소부장주 이렇게 하나의 군단 만드는 시점, 그리고 뭐 중국 관련 뭐 소비주 군단 만드는 시점, 뭐 아니면 뭐 또 뭐 조선주나 이렇게 또 굴뚝주 하나의 군단 만드는 시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성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 축들, 보통 보면은 성장주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죠. 성장주라는 거는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고 폭등을 하고 10배, 20배가 올라서 퍼수준이 100배, 150배, 200배가 돼도 어떻든 뭐 그럴 수 있지. 앞으로 뭐 이 섹터 그 기업이 이제 막 잘 되다 보면은 그 시가총액이 충분히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게 이 성장주들이죠. 예를 들어 뭐 통신주, KT 이런 거를 주가를 막 올려쳐가지고 퍼수준을 100배 만들었다 그럼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98년, 99년 이럴 때는 뭐 통신주, 그게 이제 그 당시로는 인터넷이라는 게 생소하고 인터넷 자체가 굉장히 이 뭐랄까요, 성장 산업으로 오히려 인식되던 때니까 그땐 막 SK텔레콤 이런 것들도 퍼수준 막 50배, 70배 이상 가져갈 때도 있긴 있었는데, 이 성장주라는 거는 성장 섹터라는 거는 그래도 퍼수준 100배, 150배 만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게 성장 섹터인데, 크게 세 가지죠.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빅테크.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빅테크도 계속 가요. 계속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성장 섹터에 그래도 최소 10년, 20년 이상은 더 머무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 뭐랄까요? 흔히 얘기하는 갑자기 그게 안 떠오르네. 흔히 얘기하는 딱 어떤 한계점이 보여지는 그 시점이 뭐 학자들마다 2035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가요. 10년, 15년 이상. 근데 지금은 아직 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뭐 챗 GPT 이런 것들도 막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은 수준까지 왔다. 절대 아니고요. 아직 초보적인 단계고, 적어도 한 10년, 15년 후에는 굉장히 진짜로 우리 전혀 코딩 못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짜낼 정도, 그 정도 만들어지는 날도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런데 빅테크는 아직 그래도 성장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점들이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될 걸로 보이고, 바이오는 글쎄 뭐 우리가 살아생전 죽기 전까지도 성장주에서 성숙기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지금 이제 분야가 이게 뭐 더군다나 이제 빅테크의 발전, 빅테크의 발달로 인해 갖고 임상 시간과 임상에 대한 어떤 또 이 결과값을 가져오는 시간들이 훨씬 단축되고 이런 빅테크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양한 신약, 다양한 난치병들이 극복되는 그런 거 하면 뭐 50년, 100년 이내에도 성장주에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전기차, 2차 전지는 거의 지금 탈락하는 시점이 아니냐. 더 이상 이제 성장 섹터, 성장주로서의, 그러니까 친환경은 살아있는데 친환경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친환경 요거는 그렇죠. 계속 그것도 2050년 이후까지도 그 성장 섹터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친환경 안에서 아마 전기차, 2차 전지가 탈락하는 시기가 지금으로 보여진다. 사실 친환경도 아니고 탄소 저감도 아니고, 그렇지만 뭐 정치적인 목적, 환경단체, 또 이제 뭐 각종 로비와 연관된 이제 정치인들, 이건 뭐 한국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유럽이나 미국 뭐 등등 해갖고, 그리고 또 산업상의 이유, 이게 지금 이쪽 자동차 관련, 또 이런 또 기계 관련 이쪽 산업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뭐 효용도는 없어도 산업이 돌기 위해서 어떤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그게 아마 지금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전기차는 좀 시티폰 같은 존재다. 과거 시티폰은 굉장히 짧았죠. 한 1, 2년도 안 됐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은 이제 뭐 길거리마다 정류장 앞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폰 같은 거 들고서 이렇게 통화하던 시티폰이라는 게 97년인가 6년인가 8년인가 그 즈음에 있었는데, 전기차는 거의 뭐 그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럼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수소면 수소, 그것도 기술 수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뭐 집약도가 훨씬 높아져야 되겠지만, 어떤 진정한 그 뭐랄까 청정 에너지, 지금 전기차는 사실 그냥 화석연료죠. 다 뭐 석유, 석탄, 원전, 화석연료가 만들어낸 전기를 그냥 집적해다가 쓴다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탄소 저감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더구나 배터리 자체가 또 사실 분해도 잘 안 되고 또 폐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전 폐기물 못지않게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단계, 산업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주가에 있어서의 시그널들이나 시장 지금 이 20년 연말 삼성전자, 그리고 21년도 여름 카카오 이런 것들 비추었을 때 장기 대세하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시그널이 너무나도 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은 운용력에 봤을 때는 사실 끝났다. 완전 끝났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시점들이 또 되는 현재 또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답이 뭐냐? 그 5월 달에 중요한 시점인데 답이 뭐냐? 여기 써 있죠. 진정한 성장 섹터는 바이오다, 제약이다. 그리고 이 5월 달, 6월 달, 이제 올 연말 내년도로 가면 갈수록 2차 전지는 부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상황, 실적 쇼크,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도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되지만, 바이오 제약은 내년도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다. 그런 얘기들. 바이오 제약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어서도 대략 한 5월 중순 넘어서부터로 보여요. 5월 중순, 이제 한 6월부터 한 내년 2월까지는 대세가 아주 크게 열린 그럴 준비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요걸 드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차트만 딱 일단 보여드리면, 이게 바이오 제약들은 거꾸로 2차 전지들은 뭐예요? 삼성전자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처럼 상투, 완전 대세 하락, 장기 대세 하락을 가기 위한 그 시그널 차트를 정확히 만들었지만, 바이오들은 거꾸로 지금 벌써 한 8개월, 9개월째 주가가
바이오 제약 주가 빠진 거는 벌써 한참 전이고요. 21년도 뭐 저런 22년 연초 넘어오는 여기니까 주가는 이미 뭐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전에 빠질 건 다 빠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9개월 동안 업종지수 차트가 중심값을 살금살금 올리면서 모양만 딱 잡아놓고 있죠. 이건 과거 2019년도 20년 바이오 제약의 대세 상승장 직전에 만들어놨던 시점들, 그리고 17년 여기 17년 또 바이오 제약의 대세 상승장 직전에 또 9개월 동안 만들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는 거꾸로 대세 상승을 앞둔 강한 또 시그널들이 지금 또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이쪽 바이오 제약 쪽이다. 뭐 주간 차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간 차트 이런 것들도 과거 19년도 연말에서 20년 연초로 오는 그 단계에서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들, 그거 똑같이 지금 돼 있는 현재 시점들 되고요. 뭐 이건 코스피의 의약품, 코스피의 월봉 차트도 역시 같은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저점, 주가가 빠지는 거는 벌써 21년도, 22년 연초 거기서 주가가 이전 대세 사이클을 통해 갖고 퍼 수준이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빼놓고 저점부에서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강하게 이제 펌핑 요 단계인데, 현재 종목들 딱 그 양상들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가는 다 빼놓고 이제 강하게 들었다가 다시 이제 또 놨다가 강하게 들었다가 놨다가 펌핑 이런 단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뭐 이건 기별 매매에서도 여러분들 또 낮은 위치에서 다 이제 또 소개드렸던 뭐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도 그런 양상들 좀 주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막 기업 본연과는 좀 무관한 이슈, 뭐 오너의 뭐 혼외자 논란 막 그런 거 갖고도 저거 하는데, 그래도 주식은 계속 어떤 양상들을 보여요? 저점부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또 준비하는 그런 양상들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들이고, 뭐 또 역시 뭐 기별 매매 종목 뭐 ST팜 이런 것들도 보면 저점부에서 꾸역꾸역 이게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의 단계에 들어서면은 거기부터는 이제 주가 뻥 치고 올라가고 이런 단계가 되는데, 주가가 중장기적인 이제 바닥권역에서 그걸 탈피하고 돌아나가는 시점들의 특성들은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반복, 그리고 이제 섹터 사이클이 강하게 시작되면서 종목별로 이제 또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 단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작업들을 또 다 맞춰놓은 거는 역시 바이오 제약들, 특히 5월달 중순, 5월달 하순, 또 6월달 갈수록 점점 이게 시장에 있어서 바이오만의 독자적인 장세 흐름들은 훨씬 굳건해지고, 그 양상들이 나타나면 연말을 넘어서 내년 2월달까지도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마켓은 여기서 또 마무리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